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4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항공 대란이 연방항공청과 미국의 항공관리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가 한인 커뮤니티에 한인을 대상으로 한 송금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김희환 신임 총영사가 동포 언론사를 방문해 부임 인사를 전하고 동포 사회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고급 보석상에 복면을 쓴 도둑들이 침입해 단 38초 만에 $200만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4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거란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노동부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로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6.5%의 상승폭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의 최소폭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다가 10월 7.7%로 둔화한 데 이어 12월에는 6%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과 비교해서도 0.1%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최초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5.7%, 전월보다는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1월까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3개월 평균 상승률은 4.3%로 1년여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에도 아직까지 연준은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낙관론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실제로 연준이 이달 초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19명의 FOMC 위원 중 2023년 중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FOMC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제시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5.0에서 5.25%로 현재보다 0.75%포인트 높습니다. 다만 12월 CPI가 개선되면서 다음 달 1일 열릴 FOMC 정례회의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안에 무게가 실릴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어제 연방항공청의 전산 고장으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죠. 지난 연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대규모 항공 취소가 일어난 지 불과 2주 만입니다. 항공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일어난 연방항공청의 전산 고정에 따른 항공 대란이 항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항공청과 미국의 항공관리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날 원인 조사 결과 전산 고장의 원인은 해킹이 아니라 손상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항공 대란은 조종사들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전산 시스템이 전날 밤 문제를 일으킨 데서 비롯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시스템 재부팅 등 대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아침 일찍 내려진 운항 중단 명령은 오전 9시께 해제됐지만 운항 차질은 오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약 2주 전인 지난해 연말에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대규모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여행객들의 발을 묶는 대란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국가항공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규제기관으로 간주되어온 연방항공청은 언제부터인가 시스템 현대화 실패와 전문가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에는 각각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737맥스가 잇따라 추락하면서 34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감독 책임에 대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예산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장도 공석 상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덴버 국제공항 최고 경영자 출신인 필립 워싱턴을 수장으로 지명했지만 경험 부족 등의 비판으로 아직 의회 인사청문회도 받지 못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또 연방항공청의 기술이 구식이 됐고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점검 자원도 장기간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하원에서 주도권을 잡은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처음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령한 뒤 90일 단위로 연장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이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비상사태 연장은 최종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과 약품허가, 원격진료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60일 전에 병원 등에 사전 고지를 할 방침입니다. 때문에 추가로 비상사태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에는 정부가 관련 방침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단 결정은 자료와 과학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언제쯤 종료될 것이란 관측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비판해온 공화당은 하원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9일 공화당 주도로 코로나19 팬데믹 특별소위를 구성했고 소위는 코로나 중국 기원설과 백신 개발, 학교 폐쇄 등의 방역 조치, 연방정부 긴급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소위는 또 전현직 정부 관리를 대상으로 2월께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00건 이상의 국가 기록물을 유출했다며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통령 시절 유출한 기밀 문서가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도 발견되면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역임했던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의 국가 기밀 문서가 윌밍턴 자택 두 곳에서 추가로 발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수석 변호인인 리처드 사우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서가 발견된 곳은 차고 창고 공간과 인접한 방이라고 적시하고 이 문서들이 개인 문서와 정치 관련 문서 사이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델라웨어주 윌밍턴과 러버스 비치의 바이든 대통령 자택을 수색한 이후 나왔습니다. 러버스 비치에선 기밀 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전날 저녁 델라웨어 자택 두 곳을 수색했습니다. 성명엔 펜 바이든 센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즉시 통보했고 변호인들은 법무부가 이 문서들을 압수하도록 처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건이 포함됐는지, 누가 유출했는지, 이후 누가 이 문서에 접근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NBC 등 언론들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장소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 기밀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 오늘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으로 특정된 겁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에는 CBS가 바이든 대통령이 2018년에서 2020년 개인 사무실로 사용했던 펜실베니아 대학 펜 바이든 센터 사무실에서 오바마 전 행정부의 기밀 문서 10여 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보고를 받고 놀랐다며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고 밝히고 상자들을 국가기록원에 넘겼고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력 설을 앞두고 한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방정부가 한인 커뮤니티에 한인을 대상으로 한 송금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일 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들어 한인을 대상으로 한 송금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영어와 한국어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사기수법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캄보디아의 왕을 돕고 있는 변호사라고 사칭하고 캄보디아 왕이 미국 은행 계좌에 예치한 120만 달러의 비자금을 미국 정부가 압수한 상황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입니다.
특히 한국에 유학 중인 왕의 아들에게 송금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부 문서를 보여주고 수수료만 지불해주면 거액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기극에 넘어간 일부 피해자는 2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변호사라고 사칭한 사기꾼에게 송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사기꾼들이 신빙성을 심어주기 위해 정부 문서를 제시하는 등 진짜처럼 속이고 있다며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 갑자기 연락해서 수수료 등 돈을 요구한다면 불법적인 가능성이 큰 만큼 송금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의 공무원도 당신에게 송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 누군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기꾼일지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기프트카드나 암호화폐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웹사이트 reportfraud.ftc.gov를 통해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김희환 신임 총영사가 동포 언론사를 방문하고 부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뉴욕 총영사관이 동포사회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찾아가는 영사 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임한 김의환 뉴욕 총영사가 어제 부임 인사차 본사를 방문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의환 총영사는 부임한 다음 날 폭설 속에서 미국인 가정의 도움을 받은 한국 관광객들의 사례를 통해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뉴욕 총영사관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고맙다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그 한국 국민을 잘 이렇게 돌봐 주셔서 고맙는데 오히려 그분이 굉장히 자기가 정말 그 기쁘다 그러면서 뭐 브레이브리 뭐 용감한 우리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제육볶음을 좋아한답니다. 그 깜빠냐 씨가. 김 총영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악화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 등 책임자들과 만나 실질적인 논의를 하겠다며 한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임하자마자 가장 그 우리 직원들께 부탁한 것은 우선 우리 동포들의 세이프티, 안전에서 제가 NYPD 커미셔너도 좀 빨리 만나겠다. 그래서 좀 경찰들은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메이어도 좀 빨리 만나서. 영사관의 민원 서비스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영사관 민원실 방문이 더 편리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뉴저지 등 접근성이 좋지 못한 지역의 경우는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환 총영사는 1990년 행정고시 합격 후 국가보훈처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을 거쳤고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UN 반부패 선임자문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의 화학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화재였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9시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중소도시 라살에 소지한 화학약품 제조업체 카러스 케미컬 설비에서 대규모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번지며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는데 CBS 방송은 공장의 선적시설 부근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나살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너무 커 인근 지역 소방당국에도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며 정오 무렵에야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제리 제닉 소방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건물은 크게 훼손됐지만 부상자 보고는 없다면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들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현장 인근에 이동금지 명령을 내리고 최종 진화 작업 및 조사를 위해 추가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녹색의 산화제가 다량 흘러내렸다며 절대로 만지지 말고 필요할 경우에는 물과 과산화수소, 식초를 1:1:1 비율로 섞어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환경청 일리노이 지부는 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곧 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고급 보석상에 복면을 쓴 도둑들이 침입해 단 38초 만에 $200만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께 뉴욕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 있는 패스 주얼리 매장에 강도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매장 안에는 직원들과 고객들이 모두 있었고 강도들은 직원을 총으로 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내 망치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가게의 주요 진열대 3개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다가 손을 너무 떨어서 가게 주인인 이리나 술레이에게 건네자 문 쪽에 있던 남성은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술레이는 충격을 받았다며 솔직히 너무 무섭고 어제는 말도 못했다고 밝히며 과호흡이 일어나고 울기도 하고 몸이 떨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이 38초 만에 끝났다면서 그들은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가 가득한 상자 2개와 반쯤 찬 상자 1개, 자체 제작한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자신들이 수집한 아르데코와 에드워드 시대 반지들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도들이 정확히 어떤 케이스에서 물건을 빼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며 값비싼 물건들만 가져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난품들은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고 이 남성들은 실제로 총을 꺼내 보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직원들과 고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달아난 강도들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고 주인은 가게의 보안을 강화할 때까지 예약 손님들에게만 개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훔치기 소셜미디어 챌린지가 뉴욕시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14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중서부 지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 기아차 훔치기 소셜미디어 챌린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맨하탄과 브롱스 등을 중심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늘고 있는 것은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미로 현대 기아차 차량을 훔치는 것을 독려하는 일종의 챌린지가 그 원인입니다. 밀워키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이는 기아보이즈라는 무리는 소셜미디어에서 현대 기아차를 훔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영상에는 현대 기아차의 차량 가운데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의 키홀 주변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내고 충전용 USB와 드라이버를 사용해 시동을 걸어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담고 있습니다. 존첼 뉴욕시경 순찰대장은 주로 14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이 이런 챌린지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렇게 훔친 차량을 무질서하게 몰고 다니면서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아는 2022년형 전체 기아 모델 및 트림은 해당 모델 연식이 시작되는 시점 또는 러닝 체인지 시점부터 이모빌라이저가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차량 파손과 도난 방지를 위해서 피해 지역의 사법기관에 핸들 잠금 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기아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지 경찰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 감소한 20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주 사이 최저를 기록한 겁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63만 건으로 직전보다 6만 3천 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발표된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22만 3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우정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일종 연구우표는 현행 60센트에서 63센트로 일종 보통우표는 57센트에서 60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 국내 엽서는 48센트로 4센트, 국제엽서와 국제우표는 1달러 45센트로 각각 5센트씩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1월 USPS가 우편규제위원회에 제출한 인상안을 토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USPS는 이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JFK 공항 측은 현재 이번 터미널 출국장은 이미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은 지난 9월 착공된 터미널 1 확장 공사로 인한 겁니다. 터미널 1은 JFK 공항 터미널 1, 2를 비롯해 예전 터미널 3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24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신규 터미널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터미널은 총 23개 게이트와 각종 편의시설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 설치 등을 갖추고 오는 2026년 1차 개방, 2030년에 전체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담배세 일부 인상과 가양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현재 $4 35센트인 담배세를 $5 35센트로 인상하고 현재 전자담배에 내려진 가양담배 제품 금지를 연초 등을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이런 계획을 통해 담배 없는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 50센트의 워싱턴 DC를 넘어 뉴욕주의 담배세는 전국 최고 세율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